3월의 마지막 금요일이었습니다. 박지혜 씨는 회사 정문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손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20년을 다닌 회사를 떠나는 날이었죠. 지혜 씨, 정말 수고하셨어요. 동료들이 건넨 꽃다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것 같았죠. 20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32살 신입사원이었던 그녀가 이제 52살이 되었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어요. 하지만 변한 건 겉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지혜 씨,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후배가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없었어요. 계획이 없었습니다. 아니, 계획을 세울 여유가 없었죠.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안쓰러워 보였어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 1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20년의 땀과 눈물이 이 숫자 하나로 정리되었습니다. 1억.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전셋집이라도 하나 구할까요? 아니면 작은 가게라도 차릴까요?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이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월급 들어왔어. 조금 있다가 송금할게. 짧은 통화였지만 목소리가 밝았어요. 당연하다는 듯 자연스럽게요. 지혜 씨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도 그랬죠. 20년 동안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돈을 보냈습니다. 지혜 씨는 올해 52살이었습니다. 7년 전 이혼했고 자녀는 없었어요. 혼자였죠.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결혼 생활 5년이 전부였어요. 남편과의 이혼 사유도 결국 돈 문제였습니다. 친정에 보내는 돈 때문이었죠. 당신은 동생 뒷바라지만 할 거예요. 아니면 나랑 살 거예요? 남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지혜 씨는 선택하지 못했어요. 아니,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지혜야, 오늘 퇴직했지? 퇴직금 들어왔어? 네, 엄마. 얼마나 나왔어? 1억이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가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계산하는 것 같았어요. 지혜 씨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저녁에 집에 와. 얘기 좀 하자. 뚝 끊어진 전화였습니다. 지혜 씨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지하철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지혜 씨는 문득 궁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나처럼 사는 사람도 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지하철은 계속 달렸고 그녀는 집으로 향했어요. 지혜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스쳐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2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32살 대기업 입사했을 때였죠. 어머니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지혜야, 내가 돈 좀 벌어야겠다. 민수가 결혼하는데 돈이 필요해. 남동생 민수는 당시 28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어머니는 결혼자금 3천만 원을 마련해줬어요.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내가 매달 50만 원씩만 보태줘. 2년만. 엄마, 저도 이제 독립하고 싶어요. 전세라도 하나 얻어야 하는데. 전세는 나중에 해도 돼. 내 동생 결혼이 먼저야. 남자가 결혼하는데 집안이 초라하면 어떡해. 그럼 제 결혼은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넌 여자니까 시댁에서 다 해주잖아. 민수는 달라. 우리가 다 해줘야 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2년이 5년이 되었습니다. 50만 원이 70만 원이 되었어요. 민수는 결혼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누나, 아기 분유값이 만만치 않아. 조금만 더 도와줄 수 있어? 민수야, 나도 힘들어. 누나는 혼자잖아. 나는 식구가 셋이야. 애 키우는 거 돈 진짜 많이 들어. 지혜 씨는 연애도 제대로 못했어요.
월급의 절반은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월세 내고 생활하기도 빠듯했죠. 지혜 씨, 이번 주말에 소개팅 어때요? 동료가 물었을 때 거절했습니다. 데이트할 여유가 없었어요. 옷 한 벌 사는 것도 사치였습니다. 38배 결혼했습니다. 늦은 결혼이었어요. 남편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는 안 가질 거예요. 지혜 씨가 말했을 때 남편은 놀랐어요. 왜요? 우린 아직 젊잖아요. 키울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달랐습니다. 아이를 키우면 친정에 돈을 못 보낼까봐 두려웠어요. 어머니가 실망할까봐 무서웠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이해해주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우리 둘이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결혼 3년 차였습니다. 민수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1억을 마련해줬습니다.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죠.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5천만 원만 빌려줘. 사업 되면 바로 갚을 거래. 엄마, 그건 너무 큰 돈이에요. 저도 결혼했고 남편도 있어요. 그래서 부탁하는 거야. 내 혼자면 어렵지만 남편이랑 둘이면 할 수 있잖아. 그래도, 지혜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엄마가 평생 너희 둘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너희 둘 대학까지 보냈어. 이제 내가 동생 좀 도와줄 차례 아니야? 남편과 싸웠습니다. 당신 동생한테 왜 우리 돈을 줘요? 5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 민수가 사업되면 갚을 거예요. 그게 돌아올 것 같아요? 전에도 계속 빌려줬는데 갚은 적 있어요? 지혜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으니까요. 당신은 당신 가족만 생각해요. 우리 가족은 생각 안 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나도 지쳤어요. 결혼하고 3년 동안 우리가 모은 돈이 얼마예요? 당신 친정에 다 갔잖아요. 5천만 원은 결국 보냈습니다. 남편 몰래 대출을 받았어요. 남편이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뭐해요? 이제 우리 집까지 빚이 생겼잖아요. 민수의 사업은 2년 만에 망했어요. 빚만 남았습니다. 누나, 미안해. 내가 사업을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 돈은? 갚을게. 시간 좀 줘.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지쳤어요. 지혜 씨,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안해요,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지겨워요. 당신은 동생 뒷바라지만 할 거예요? 아니면 나랑 살 거예요?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남편을 선택하지 못했어요. 아니,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45세 이혼했습니다. 혼자가 되었어요. 재산 분할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대출금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전세금도 남편이 가져갔죠. 빚은 제가 갚을게요. 미안해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혜 씨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인생을 사세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시 월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일했어요. 매달 70만 원은 여전히 친정으로 갔습니다. 민수는 그 후에도 사업을 2번 더 시도했어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누나, 이번엔 정말 확실해. 친구가 좋은 아이템이 있대. 민수야, 나만 믿어. 이번엔 진짜 성공할게. 하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주식으로 대박을 꿈꿨죠. 누나, 이 종목 대박 날 것 같아. 내가 분석해봤는데. 하지만 물만 탔습니다. 빚은 계속 늘어났어요. 어머니는 계속 지혜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혜야, 민수가 힘들어한다.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엄마, 저도 힘들어요. 넌 혼자잖아. 민수는 식구가 넷이야. 비교가 돼? 비교가 안 된다는 게 맞았습니다. 지혜 씨는 늘 비교 대상이 아니었으니까요. 7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지혜 씨는 52살이 되었어요. 통장 잔고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저축은커녕 빚을 갚느라 허덕였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내 집 마련을 했어요. 지혜 씨만 여전히 월세방이었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지혜 씨는 친정집 문을 열었어요. 엄마 왔어요. 거실에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이었지만 정정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앉아. 딱딱한 목소리였어요. 지혜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민수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요? 빚이 7천만 원이래. 숨이 막혔습니다. 7천만 원이요? 주식으로 큰 돈 벌려고 했는데 다 날렸대. 이제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온다고 그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어떻게 해? 엄마는 이제 줄 게 없어. 연금으로 겨우 살아가는데. 지혜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혜야. 어머니가 지혜 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가 오늘 퇴직금 받았잖아. 잃어. 엄마. 민수 좀 도와줘야겠다. 도와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어요. 엄마, 저도 이제 퇴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넌 혼자잖아. 어머니의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혼자니까 돈 쓸 데도 없잖아. 민수는 식구가 넷이야. 애들 학원비, 생활비 다 나가는데 빚쟁이들까지 쫓아오면 어떡하라고. 엄마, 저도 살아야 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살아. 넌 혼자니까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근데 민수는? 애들은?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민수 도와주면 엄마가 정말 고맙겠다. 7천만 원만, 아니 5천만 원만이라도. 5천만 원이요? 그래, 5천만 원만 빌려줘. 나중에 민수가 다시 일어서면 갚을 거야. 빌려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는 알고 있었어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생각해 볼게요. 뭘 생각해? 내 동생인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평생 너희 둘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너희 둘 대학까지 보냈어. 이제 내가 동생 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민수는 장손이야. 우리 집안대를 이을 사람이고 그 애가 무너지면 우리 집안이 무너지는 거야. 장손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저는요? 전 뭐예요? 넌 딸이잖아. 딸이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지혜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멍하니 걸었어요.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월세방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어요. 20년을 일했지만 이게 전부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뭐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통장 앱을 열었어요. 1억 원이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전셋집 하나 구할 수 있을까요? 작은 가게라도 차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조금씩 쓰면서 살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넌 혼자잖아. 민수는 장손이야. 내 동생인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누나. 오랜만에 듣는 동생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평소에 연락을 잘 안 했어요. 필요할 때만 전화했습니다. 응. 엄마한테 들었어. 누나 퇴직했다며? 그래. 퇴직금 좀 나왔어? 역시나였습니다. 돈 얘기였어요. 응. 누나 미안한데. 나 진짜 힘들어.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 애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는 것 같았어요. 누나 도와줘. 내가 아니면 나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수야. 누나 제발. 이번만 도와주면 내가 정말 정신 차릴게.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 몇 번째 이번만일까요? 지혜 씨는 숫자를 세다가 멈췄습니다.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었어요. 알았어. 정말? 누나 고마워. 진짜 고마워. 얼마 필요해? 7천만 원인데. 누나가 할 수 있는 만큼만. 1억 보낼게.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1억? 응, 내 퇴직금 전부. 누나, 그건 받을 거야, 말 거야? 받을게. 고마워, 누나. 진짜 고마워. 민수는 연신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의 가슴은 차가웠어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행 앱을 켰어요. 민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체 완료. 화면에 뜬 글자를 보며 지혜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끝이야.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통장 잔고가 0원이 되었습니다. 텅 비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속이 후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혜야, 민수한테 돈 보냈다며? 네. 1억을 다 보냈어? 네. 너 생각은 있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5천만 원만 보내라고 했지. 전부 보내라고 했어? 민수가 7천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도 너도 살아야지. 아이러니했습니다. 어제는 넌 혼자니까 돈 쓸 데도 없다고 했으면서요. 괜찮아요, 엄마.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제 넌 뭐 먹고 살려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긴. 아이고, 답답해.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민수 도와준 건 잘했어. 내 동생이니까. 결국 이 말이었습니다. 잘했다는 거예요. 엄마, 저 이제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쉬어. 푹 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누나, 덕분에 빚 다 갚았어. 정말 고마워. 그래, 다행이다. 근데 누나, 미안한데.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 그러는데 이번 달만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 아니야.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미안해, 누나. 민수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혜 씨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지혜야. 네, 엄마. 민수가 생활비가 좀 빠듯하다고 하더라. 내가 이번 달만 좀 도와줄 수 있어?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 저 지금 퇴직금 다 보냈잖아요. 알아. 근데 넌 월급이 있었잖아. 저축 좀 해놨을 거 아니야. 엄마, 지혜야, 그래도 내 동생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당연이라는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넌 혼자잖아. 돈 쓸 데도 없고. 또 나왔습니다. 그 말이 우리 집안 장손이 잘 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장손이라는 말에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 씨 안에서 무언가가 부러지는 소리였어요. 엄마. 지혜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요? 뭐? 전 뭐예요? 전 엄마 자식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내 딸이지. 그럼 왜 저한테만 이래요? 왜 저는 혼자라서 돈 쓸 데가 없어요? 왜 저는 동생 뒷바라지만 해야 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지혜야, 너. 전 20년을 일했어요. 20년 동안 월급의 절반을 엄마랑 민수한테 보냈어요. 제 집도 없어요. 저축도 없어요. 퇴직금마저 다 보냈어요. 그래, 알아. 내가 고생 많이 했지. 그런데 왜 또 달라고 해요? 언제까지 제가 일해야 해요? 지혜야, 목소리 좀 낮춰. 엄마한테 이게 무슨 말투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가 동생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야. 넌 누나고 넌 혼자잖아. 민수는 식구가 있어. 책임질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럼 전 책임질 사람도 없어요? 너 혼자면 되잖아.
가슴에 못이 박혔습니다. 엄마, 저도 사람이에요. 뭐? 저도 엄마 딸이에요. 저도 살고 싶어요. 제 집 갖고 싶고, 제 인생 살고 싶어요. 지혜야, 너 지금, 엄마, 나 이제 연락 안 할게요. 뭐? 민수한테 전화하세요. 이제 저는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야, 너 지금 무슨,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지혜야, 전화 좀 받아라. 내가 왜 이래?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읽지 않았습니다. 차단했어요. 민수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야? 엄마가 울고 계셔. 민수야. 응, 누나. 나 이제 연락 안 할 거야. 뭐? 왜? 너한테 줄 건 다 줬어. 이제 너희 가족끼리 잘 살아. 나한테는 연락하지 마. 누나, 왜 갑자기 이래? 갑자기가 아니야. 나 오래 참았어. 정말 오래. 누나, 행복하게 살아, 민수야. 난 이제 내 인생 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도 차단했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가슴이 가벼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현관 초인종을 계속 눌렀습니다. 지혜야, 문 열어. 엄마야. 나가지 않았습니다. 숨죽이고 있었어요. 지혜야, 내가 왜 이래? 문 열어봐.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너 이러면 안 돼. 엄마가 너 낳아서 키웠는데. 귀를 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어머니는 돌아갔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어요. 지혜 씨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사를 가기로요. 한 달 후였습니다. 다른 동네로 이사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요. 새 번호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민수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완전히 끊었습니다. 단절했어요. 새 동네는 조용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외로웠지만 편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보낼 돈이 없으니 충분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산책했어요. 혼자 영화를 봤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어요. 평생 누군가를 챙기며 살았는데 이제는 혼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익숙해졌습니다. 혼자가 편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카페 동료가 물었어요. 언니, 가족은 안 계세요? 없어요. 아, 그렇구나.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카페 사장님이 지혜 씨를 불렀어요. 지혜 씨, 일 잘하시네요. 정직원으로 하실래요? 정말요? 네, 급여는 좀 적지만 4대 보험 들어드릴게요. 감사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새 시작 같았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혼자 맥주를 마셨어요. 편의점 도시락이 저녁이었습니다. 초라했을까요? 아니요. 행복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지혜 씨는 여전히 카페에서 일했어요.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빚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보낼 돈도 없었어요. 통장에 조금씩 돈이 모였습니다. 2년 후면 전세 보증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작지만 확실한 목표였습니다. 카페 단골 손님이 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에 오셨어요. 지혜 씨, 오늘도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혼자 사세요? 네. 외롭지 않아요? 괜찮아요. 할머니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가끔 지혜 씨와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어요. 가족은요? 없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처럼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혼자야. 자식들이 있긴 한데 안 봐. 그러세요? 응. 돈만 달라고 하더라고. 지혜 씨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끊었어. 연락.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힘들었지. 할머니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편해. 내 돈 내가 쓰니까. 하고 싶은 거 하니까. 뭐 하세요?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들이랑 모임도 자주 가고, 할머니의 얼굴이 밝았어요. 자식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 서로 상처만 주면 차라리 떨어져 사는 게 나아. 지혜 씨도 웃었습니다. 공감이 됐어요. 할머니, 후회는 안 하세요? 후회? 할머니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했지. 내가 너무한 건가, 자식인데 이래도 되나 싶었어. 근데 시간 지나니까 알겠더라고. 뭐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 지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지혜 씨의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카페 사장님이 지혜 씨를 불렀어요. 지혜 씨, 요즘 웃는 모습이 많아졌네요. 그래요? 처음 왔을 땐 표정이 어두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많이 밝아졌어요. 아, 감사합니다. 혹시 힘든 일 있었어요? 지혜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족 문제가 좀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 괜찮아요? 네, 이제는 괜찮아요. 사장님이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지혜 씨 같은 좋은 직원이 있어서 저도 든든해요. 작은 위로였지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혼자 영화를 보러 갔어요. 혼자 밥도 먹고 카페에서 책도 읽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외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엄마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도 아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건 지혜 씨가 선택한 삶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세 번으로 낯선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혜야. 어머니였습니다. 1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구세요? 엄마야. 민수한테 번호 알아냈어. 민수가 번호를 알려줬나 봅니다. 배신감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예전에 지혜 씨가 아니었어요. 지혜야, 엄마가 미안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왜 화났는지 알 것 같아. 엄마가 너한테 너무했지. 뒤늦은 사과였습니다. 1년이나 지나서요. 이제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미안해, 지혜야. 다시 만날 수 없을까? 안 돼요. 단호했습니다. 지혜야, 전 이제 편해요, 엄마.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잖아. 피는 못 속여. 피요? 지혜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피가 저한테 뭘 해줬는데요? 평생 동생 뒷바라지만 시키고 제가 혼자라고 무시하고 퇴직금까지 다 뺏어가고 뺏어간 게 아니야. 내가 준 거잖아. 준 게 아니에요. 엄마가 강요한 거예요. 지혜야, 그래도 엄마. 지혜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전 이제 행복해요. 돈은 없지만 빚도 없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요. 지혜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동안 생각 많이 했어. 늦었어요.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엄마, 이제 그만 연락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민수 잘 챙기세요. 전 이제 엄마 딸 아니에요. 지혜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섰어요. 핸드폰 번호를 또 바꿨습니다.
이번엔 정말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카페 사장님이 신문을 보며 말했어요. 요즘 노인들 자식 때문에 힘들어 하신대요. 노인 학대도 많고. 그래요? 응. 근데 반대로 자식들도 부모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돈 달라고 하고 손주 봐달라고 하고. 지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가족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요. 맞아요. 사장님이 신문을 덮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 주는 게 제일 아프죠. 지혜 씨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민수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빚은 다 갚았을까? 아이들은 잘 크고 있을까? 하지만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어머니는 건강하실까요? 외로워하고 계실까요? 생각해봤지만 미안한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후회도 없었어요. 엄마, 전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창밖을 향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행복하게요. 바람이 불어왔고 커튼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지혜 씨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카페에 출근한 지혜 씨를 보고 사장님이 말했어요. 지혜 씨, 오늘 표정이 정말 밝네요. 그래요? 네, 뭔가 좋은 일 있어요? 지혜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특별한 일은 없어요. 그래도 기분이 좋아 보여요. 그냥, 오늘 날씨가 좋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 같지 않았어요. 정말로 오늘이 좋았으니까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오늘이 좋았습니다. 할머니가 오후 2시에 왔습니다. 지혜 씨, 다음 주에 제주도 가요. 친구들이랑. 와, 좋겠어요. 같이 갈래요? 저요? 응, 우리 나이 차이 좀 나지만 재미있을 것 같아서. 지혜 씨는 망설였습니다. 돈이 좀 걱정되었어요. 제가 돈이 별로 없어서. 괜찮아요. 싸게 가는 거예요. 펜션도 같이 쓰고. 한 20만 원 정도면 돼요. 20만 원이요? 예전 같으면 아까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좋아요, 갈게요. 정말? 좋아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생애 첫 여행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친구들과 함께 가는 여행이요. 지혜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렜습니다. 이런 기분이 얼마만일까요? 20년 만인 것 같았어요. 퇴근길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편의점에 들렀어요. 맥주 한 캔과 도시락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TV를 켰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 씨도 따라 웃었어요. 좋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이 순간이, 이 평범한 일상이 좋았습니다. 누구에게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요. 그저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 좋았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통장 앱을 열었어요. 잔액 237만 원.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오롯이 지혜 씨의 돈이었어요.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돈이었습니다. 저축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모으면 2년 후 전세 보증금을 모을 수 있었어요. 3년 후면 작은 가게를 차릴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계획이요. 그날 밤 지혜 씨는 행복한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분 좋게 잠에서 깼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혜 씨의 새로운 인생도요. 세월서랍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